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퇴고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,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. 퇴고가, 어, 어렵죠. 사실. 말씀드릴 것도 엄청나게 많고, 음,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자, 이거는 쓰고 나서 고치자. 예,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. 하수는 막 처음부터 단어 하나, 문장 하나 막 이렇게 잘 쓰고, 완벽하게 쓸 수 없는데, 그렇게 막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. 안 써져요. 예. 저도 물론 그랬고,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그냥 막 쓰고, 저는 그냥 막 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막 쓰세요, 그냥. 마구 쓰고, 고칠 때 섬세하게 고치시면 돼요.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? 빠진 게 없는지 일단 살펴보고요. 내용이라든지, 뭐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,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석구석 빠진 게 없는지 살펴보는데, 뺄 것이 없는지 살피는 게 또, 빠진 거 없는지 살피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뺄 거, 이게 굉장히, 좋은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. 동어 반복. 예를 들어 볼게요. 미리 예약. 예약이 미리라는 뜻이 있는데,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여러분들 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예.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런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그 많이 쓰이는 예시가 역전압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역전압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쓸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썼었는데 특히 SNS에 발행을 하시는 분들은요. 이런 걸 여러분 그 글의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. 많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. 쓸 때는 그냥 쓰고 퇴고할 때 미리 예약, 오랜 수건. 수건이란 말에 이미 오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죠. 오랜 수건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오랜 수건이었다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어려운 난관. 어려운 말이 이미 이제 그러니까 한자가 이미 다 여기 한자에 그 뜻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한글을 굳이 붙여 쓰는 거예요. 굳이 없어도 되는 수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고맙고 감사하다. 예. 이거는 이제 강조할 때 쓸 수는 있겠지만, 어쨌든 이제 예를 들자면,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이렇게 붙였을 경우는 동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강조할 경우는 빼고. 접속사,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저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. 다른 것보다. 그리고, 그런데, 그래서, 따라서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런 게 없으면 글이 그냥 딱딱 문장이 자기들끼리 따로 노는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접속사가 그냥 글이 있다 보면 턱턱 걸려요. 방지턱처럼. 운전할 때 방지턱이 너무 많으면 운전이 자연스럽게 안 되고 속도도 안 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접속사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씁니다. 습관적으로 저도 좀 접속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없애야지 노력하니까 문장과 문장을 그러면 접속사 없이 내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? 의미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문단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또 하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, 접속사를 좀 내가 남발한다 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좀 빼세요, 접속사를. 접속사를 빼고 나니까 그럼 너무 글이 조금 이상해. 그럼 다시 수정하시는 거예요. 또 한 가지, 조사. 조사, 이것도 좀 잘 안 됐던 건데, 이가, 의, 이런 것들을 굳이 안 써도 되는 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.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? 이 접속사라든지 동어 반복이라든지 뺄 것은 어떻게 보는 조사 이런 걸 어떻게 찾냐면 소리내 읽으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태고할 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쓰고 나서 눈으로 보면서 태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항상 소리내어 읽으면서 태고를 하거든요. 소리내 읽을 때 이런 걸 보시면 돼요. 조사를 빼고 한번 읽어봅니다. 그러면 괜찮아. 그럼 그냥 다 빼는 거예요. 빼도 되는 거는 그냥 다 빼는 거예요. 말하자면. 굳이 넣지 마세요. 뭐를 내용을 너무 길게 쓰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빼시면 돼요. 그리고, 어떤 상황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. 독자한테 상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글입니다.
너무 다 친절하게 설명해버리면 지루해, 글이.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. 나머지는 독자가 상상할 수 있게. 아시겠죠? 요약을 하고 정말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조금 길게 쓰고 묘사를 좀 생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길게 하고 묘사를 너무 막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예, 글이 너무 그냥 그런 여백의 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? 예, 독자들한테 너무 다 퍼줘버리니까 독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빼도 되는 건 다 빼세요. 아셨죠? 또 한 가지 순서를 바꿀 게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문장의 순서도 많이 바꾸고요. 퇴고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. 문단도 많이 바꿔요. 마지막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앞에 있던 걸 뒤에도 놓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막 바꿔봐요. 예. 이거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는 건데요. 자, 독자가 아는 내용이다. 그러면 중요한 거 앞에 먼저 씁니다. 초두 효과라고 해요.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 먼저 딱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독자가 잘 모르는 내용이다. 내가 지금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것들이고 좀 상투적인 그런 거다 하면 그냥 초두 효과를 노리시고 잘 모른다 그럴 때는 뒤에다 둬야 돼요. 최근 효과라고 하죠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를 어떤 강의 영상을 보던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든 글을 읽던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예요? 여러분. 물론 중간에 나한테 뇌리에 확 박히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뒷부분 마지막 게 많이 기억이 남죠. 그렇죠? 앞에 거보다는 망각의 동물이에요.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려. 응. 뒤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을 거의 기억을 합니다. 글을 읽고 나면. 그래서 좀 독자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거는 뒤에다가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 나왔던 걸 한 번 더 약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쓰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걸 최근 효과라고 합니다. 퇴고하실 때 이거를 잘 염두해서 하시면 좋아요. 또 오류 잡기. 오류가 엄청 많아요, 여러분. 그래. 블로그 하실 때는요. 블로그 브런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여러분 쓰시는 게 티스토리,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약간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런 짧게 쓰는 SNS는 없죠. 페이스북도 없죠. 예. 맞춤법. 맞춤법을 클릭을만 하면 다 해줘요, 알아서. 그걸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맞춤법 꼭 보시고. 오탈자. 그러니까 뭐, 을을 써야 될 자리에 르이 들어간다든지, 막 이런 아주 사소한 오탈자도 굉장히 많아요. 띄어쓰기. 띄어쓰기도, 저 띄어쓰기, 우리말 띄어쓰기 너무 어렵잖아요, 여러분. 저는 맞춤법 부분이나, 그러니까 오탈자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, 띄어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너무 어려워, 띄어쓰기가. 그래서 띄어쓰기,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건 네이버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라고 있어요. 이걸 하시고, 조금 더 강하게, 저는 이제 칼럼 쓸 때, 칼럼 정말,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뭔가 신문 잡지,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책이라고 그러지. 아무튼 이제 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데 그런 곳에 발행이 되는 그런 곳은요. SNS는 조금 덜 합니다. 네이버 정도만 해도 돼요. 그리고 거기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그 맞춤법 검사하기만 해도 충분해요. 근데 발행하는 것들이 있어. 그런 것들은 국립국어원에 여러분 전자책도 마찬가지. 국립국어원에 맞춤법 검사기라고 있습니다. 그거에서 강하게 뭐 약하게 하는 게 있고 아주 강하게 엄청 강하게 하는 게 있어요. 강하게 약하게 맞나 표현법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강한 규칙 적용하기구나. 예. 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. 저는 그걸 써서 하는데 그런 것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.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검사기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. SNS 발행할 때는 이걸 꼭 하세요, 여러분. 그게 글에 뭐 하나 틀린 게 있으면 퀄리티가 확 떨어져. 예. 이게 그냥, 형식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사실의 오류, 지명, 인명, 연도, 수치,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검색하시고요.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, 글쓰기가.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니까. 문장의 오류, 비문이 또 굉장히 많아요.
비문 중에서도 논리에 비약이 없는지. 이거는 이제, 글쓰기 초보자들은 참 찾기가 어렵죠. 예. 그래서 본인이 좀, 이런 건 어떻게 읽냐. 다른 사람 글 읽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, 내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1시간, 2시간, 3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초고를 썼어요. 근데 이 비문과 논리의 비약 이런 거는 못 잡습니다, 잘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숙성을 시키면 잘 보여요, 이게. 아침에 썼으면, 새벽이나 아침에 썼으면 오후나 저녁에 보든지 다음날 아니면 며칠 있다가, 일주일 있다가. 한 달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, 며칠이나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시간을 두고 내가 쓴 글을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좀 보여요, 오류들이 잘.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.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나와 그 글과 하나가 되기가 돼서 잘 안 고쳐져요. 태고하기가 좀 힘들어져요.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그냥 가벼운 글은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새벽캠 시간에 쓰면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한번 슬쩍 막 엄청나게 막 여러분 태고를 지금 제가 드리는 주제들이 일단은 막 그렇게 심오한 거 아직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글쓰기 초보자라서 그런 거 안 드리기 때문에 태고를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사실은 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예. 저는 이제 지금 그걸 더 앞서서 여러분이 뭐 전자책을 쓴다든지 종이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SNS에도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그런 글을 쓴 거를 가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일상적인 글이라든지 뭐 그냥 일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퇴고 오래 할 필요는 없죠. 그렇게 할 것도 없고. 자, 이거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. 글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.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.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대요. 그 오답을 찾고 줄이는 과정이 퇴고입니다. 예. 글에 진짜 정답은 없어요. 그쵸? 예. 어떤 글이 잘 썼는지. 이 글은 100점이다. 몇 점이다.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.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다 다르고 글의 성격마다 또 다 다르고 또 오답은